지역 방송국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앉은 정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묶음을 펼쳤다. 미정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친언니와 그 가족이 제 위자료 5억 원을 노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다. 미정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말을 이었다. 통화 녹음 47건, 문자 메시지 213건, 카카오톡 대화 189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언니라고 하셨는데 정말 친언니가 맞나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쓰게 웃었다. 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언니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망폭로의 시작, 그리고 배신의 기억. 미정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은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날부터 시작됐다. 2023년 5월 15일 오후 3시. 미정은 남편 준혁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전화가 오면 발코니로 나가서 받았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골프 약속도 늘어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샤워하러 간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자기야, 어젯밤 생각나. 보고 싶어.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와의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우리 둘이서. 당신 부인은 언제 정리할 거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미정의 숨이 멎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위로 스크롤했다. 메시지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1년. 365일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호텔 침대에 누운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입을 맞추는 장면. 미정이 비명을 삼켰다. 몸이 떨렸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딱! 화면이 깨졌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보였다. 미정이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눈물이 쏟아졌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28배 만나 30에 결혼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나만 믿었던 거야? 미정이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밤 11시 준혁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회식이라 좀 늦었어.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준혁이 불을 켰다. 그제야 미정의 모습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미정이 테이블 위에 놓인 깨진 휴대폰을 가리켰다. 준혁의 휴대폰이었다.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입술을 떨었다. 그게, 미정아, 그건, 미정이 소리쳤다. 1년이야.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준혁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미정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실수? 1년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호텔도 가고 제주도 가자고 한 게 실수야?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끝낼게. 미정이 차갑게 웃었다. 끝내? 언제? 내가 알아챘으니까 이제 끝낸다는 거야? 준혁이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미정아, 제발. 미정이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손 대지 마. 역겨워.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 아이도 없었고 이제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다. 미정은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머릿속엔 그 여자와의 메시지만 떠올랐다. 당신 부인은 언제 정리할 거야? 정리. 미정은 남편에게 정리할 대상이었다. 새벽 4시 미정은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그리고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언니 미숙이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음 후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미정아, 새벽인데 무슨 일이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준혁이가 바람 폈어. 전화 너머로 언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뭐? 그 새끼가? 어떻게 감히?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년이래. 1년 동안 다른 여자랑.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집 나와. 언니한테 와. 지금 당장.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지금은.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정아, 그 집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돼. 당장 나와. 언니가 데리러 갈게. 이망 언니의 품, 따뜻했던 그 시간. 새벽 5시, 언니 미숙이 차를 몰고 미정의 집 앞에 도착했다. 미정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준혁이 뒤따라 나오며 애원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미정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준혁이 미정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차에서 내린 미숙이 준혁의 손을 뿌리쳤다. 미숙이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손 치워요. 감히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오해예요. 제가. 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오해? 1년 동안 바람핀 게 오해야? 다시는 내 동생한테 연락하지 마요. 미정이 언니의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하자 미정은 뒤를 돌아봤다. 준혁이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미숙이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들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미숙이 한 손으로 미정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이제 다 잊어. 미정이 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다. 언니 남편 성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가 미정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미정 씨, 많이 놀랐죠? 일단 들어와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부님, 죄송해요. 새벽에. 성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죠. 미숙이 미정의 캐리어를 들며 말했다. 안방 쓸래? 내가 거실에서 잘게.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난 작은 방에서 잘게.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컨디션 최악인데 편하게 쉬어야지. 안방 써. 결국 미정은 언니의 안방을 쓰기로 했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또 쏟아졌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오전 10시 미정이 잠에서 깼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눈은 저절로 떠졌다. 거실로 나가니 언니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미숙이 미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어? 미역국 끓였어. 많이 먹어. 미정이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 미숙이 미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뭘? 이럴 때 언니가 있는 거지.
밥을 먹는데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다. 성우가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 씨, 천천히 쉬어요. 급할 거 없으니까.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부님. 성우가 나가고 미정과 미숙만 남았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이혼할 거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근데 언니, 무서워. 혼자 사는 게. 미숙이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혼자 아니야. 언니가 옆에 있잖아. 뭐든지 도와줄게. 그날 오후 언니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다. 미정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언니 시어머니가 미정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미정을 꼭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시어머니가 미정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머니가 옆에 있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정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정이는 착한 애야. 그런 나쁜 놈 만난 게 불행이지. 미숙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미정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런 놈하고 평생 살 수는 없지.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너 여기서 편하게 지내. 우리 집이 내 집이야. 미정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식사 자리에서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 씨, 이혼 결심하신 거 맞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부님.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미숙이 거들었다. 맞아. 용서하면 또 똑같은 짓 할 거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미정이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정은 언니 가족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언니가 있고 형부가 있고 어머님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미정은 생각했다. 이혼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후회하게 만들자. 산망의 이혼 결정. 그리고 조언. 미정이 언니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언니 미숙이 함께 동행했다. 변호사 박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외도 증거는 확실히 있으시죠? 미정이 준비해온 파일을 내밀었다. 메시지 캡처 화면이랑 사진들이요. 1년치 다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물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결혼기간 10년, 외도 기간 1년, 증거 명확. 대략 3억에서 5억 사이로 예상됩니다. 미정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5억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하게 나가면 5억도 가능합니다. 미숙이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미정이 망설였다. 근데 언니, 5억은 너무 큰 돈 아니야?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큰 돈? 미정아,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1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박 변호사도 거들었다. 의뢰인께서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일단 조정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첫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숙이 미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내가 당당해야 해. 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언니,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을 돈이야. 그 사람이 잘못한 대가지.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성우가 물었다. 미정 씨, 변호사 상담 어떻게 됐어요? 미정이 대답했다.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2주 후에 첫 기일이래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청구하기로 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이 5억까지 가능하다고. 성우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성우가 말했다. 5억이요? 그 정도면 좋네요. 미숙이 거들었다. 그래. 미정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야. 언니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미정이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성우가 다시 물었다. 근데 상대방이 그 돈 다 줄까요? 5억이면 큰 돈인데.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준혁이네 형편이 괜찮긴 한데. 성우가 조언하듯 말했다. 미정 씨, 조정에서 절대 먼저 양보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해요. 미숙도 맞장구 쳤다. 맞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언니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성우 말이 맞아. 내가 억울하면 안 되잖니. 미정은 언니 가족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다. 2주 후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법원 조정실 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준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았다. 준혁은 미정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원고 측에서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셨는데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혁의 변호사가 말했다. 5억은 과도합니다. 1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1년 동안 지속적인 외도, 명백한 증거, 5억은 정당한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다. 일단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죠. 다음 기일까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조정은 평행선을 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지쳐 있었다. 준혁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언니 집에 도착하자 미숙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상대방은 1억만 주겠대. 5억은 너무 많다고. 성우가 옆에서 말했다. 1억? 말도 안 되죠.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미숙도 거들었다. 맞아. 5억 다 받아야 해. 한 푼도 양보하지 마. 언니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미정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텨야 해. 내 권리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가 거실에서 미숙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미정은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미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미정이 인생 다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성우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도 5억이라니. 미숙이 물었다. 왜? 무슨 생각 있어? 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미정 씨 잘 됐으면 좋겠어서. 미정은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형부도 언니도 모두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사망 돈 이야기, 그리고 미묘한 변화.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다. 이번엔 준혁 측에서 3억을 제시했다. 미정의 변호사가 말했다. 3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소 4억 5천은 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4억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정은 변호사와 잠시 상의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4억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소송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미정이 고민하다 말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정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성우의 반응이 달랐다. 성우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4억이요? 확정인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어요. 성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4억이면 정말 대단한 금액인데요. 미숙이 거들었다. 그래. 미정이 앞으로 그 돈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겠어? 성우가 계속 물었다. 근데 미정 씨, 그 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일단 받고 나서 성우가 조언하듯 말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고 아니면 투자를 해야. 미숙이 성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미정이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어. 성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 그냥 걱정돼서. 큰돈인데 잘 관리해야 하잖아. 미정은 형부의 관심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또 물었다. 미정 씨, 다음 주 조정 기일이죠? 4억으로 확정될 것 같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이 4억이면 괜찮다고 하셔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4억? 대단하네요. 미정 씨 인생 역전이네요. 미정이 쓰게 웃었다. 인생 역전이라니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성우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 돈 언제 받아요? 조정 끝나면 바로 받아요? 미정이 대답했다. 변호사님 말로는 조정 성립하고 한 달 안에 받는데요. 성우가 계산하듯 중얼거렸다. 한 달. 그럼 다음 달 말쯤이네. 미숙이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다. 여보, 왜 자꾸 그 얘기해? 성우가 황급히 말했다. 아, 그냥 미정 씨 일이 잘 풀려서 기뻐서 그래. 하지만 미정은 형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그날 밤 미정은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거실에서 성우와 미숙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정이 4억 받으면 우리 수아 결혼 준비하는데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정의 손이 멈췄다. 미숙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그건 미정이 돈이잖아. 성우가 설득하듯 말했다. 알아. 근데 생각해봐. 미정이 지금 당장 쓸 데 있어? 수아는 결혼이 코앞인데. 미숙이 잠시 침묵했다. 성우가 계속 말했다. 빌려달라는 거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가족끼리.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미정이한테 어떻게 말해? 성우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면 되지. 언니니까. 미정이가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야. 미정은 문 뒤에서 몸이 굳었다. 형부가 자기 돈을 노리고 있었다. 아니, 언니도? 미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성우가 다시 말했다. 2억만 빌려달라고 해봐. 수아 신혼집 계약금인데. 미숙이 망설이며 말했다. 2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큰 돈? 미정이가 4억 받는데 2억이 뭐가 큰 돈이야? 절반도 안 되잖아. 미숙이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일단 조정 끝나고 얘기해보자.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성우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빨리 말해야지. 수아 신혼집 계약하려면 다음 달 안에 돈 있어야 한다고. 미정은 방문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형부가 자신의 위자료를 노리고 있었다. 그것도 2억이나. 언니도 거부하지 않았다. 미정은 눈물이 났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언니 집에 와서 한 달 반. 모두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들은 돈을 보고 있었다.
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아침 식탁에서 성우가 웃으며 물었다. 미정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형부님. 성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다음 주 조정 기일 잘 마무리하세요. 사업 꼭 받으셔야 해요. 미정이 쓰게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다. 형부의 응원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돈을 위한 것이었다.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정아, 왜? 입맛 없어?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그냥 조금 긴장돼서. 미숙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미정은 언니의 손을 봤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언니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다. 시어머니가 미정에게 차를 건네며 물었다. 미정아, 다음 주면 조정 끝나는 거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4억이라니. 대단하다. 미정이 잘 됐네. 미정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냈다. 근데 미정아, 그 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해서 써야지. 큰 돈이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우리 수아 알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혼집 계약금이 좀 부족하대. 2억 정도.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까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아, 혹시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언니, 형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다. 돈으로 봤다. 5만 5억 확정, 그리고 노골적인 요구. 일주일 후 세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다. 미정의 변호사가 말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5억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도 5억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양측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미정은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10년의 결혼이 5억이라는 숫자로 정리됐다. 준혁은 끝까지 미정을 보지 못했다. 조정이 끝나고 미정이 법원 밖으로 나왔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돈 받으실 겁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은 언니에게 전화했다. 미정이 말했다. 언니, 조정 끝났어. 5억으로 확정됐어. 전화 너머로 언니의 환호성이 들렸다. 미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5억? 미정아, 잘했어. 미정이 쓰게 웃었다. 응. 한 달 후에 받는데. 미숙이 말했다. 어머, 한 달 후면 다음 달이네. 빨리 와. 저녁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5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언니 집에 도착하자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성우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 씨, 축하해요. 5억. 대박이네요. 미정이 손을 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부님.
성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받아요? 바로 받아요? 미정이 대답했다. 한 달 후래요. 성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한 달. 그럼 다음 달 중순쯤이네요. 미숙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저녁 식사 중 언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미숙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조정 잘 끝났다며? 5억? 미숙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5억으로 확정됐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고, 잘 됐다. 미정이 고생했어. 내일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줄게. 전화를 끊고 성우가 다시 물었다. 미정 씨, 그 돈 어디 은행에 넣을 거예요? 미정이 불편한 표호로 대답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성우가 조언하듯 말했다. 은행 이자가 요즘 괜찮던데. 아니면 펀드라든지. 미숙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미정이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 없어. 성우가 손을 저었다. 아, 그냥 도움되라고. 하지만 저녁 내내 성우의 눈빛은 계속 미정에게 향했다. 며칠 후 성우가 미정을 거실로 불렀다. 미숙은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정이 긴장하며 앉았다. 네, 형부님. 성우가 웃으며 말했다. 미정 씨도 알다시피 우리 수아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가 계속 말했다. 신혼집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요. 2억 정도. 미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이 얘기를 꺼내는구나. 성우가 미정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미정 씨, 혹시 2억만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요? 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부님, 그건 성우가 급히 말했다.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미정이 손을 떨며 말했다. 형부님, 2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성우가 설득하듯 말했다. 미정 씨는 5억 받잖아요. 2억 빌려줘도 3억 남는데.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형부님, 그래도 그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에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 씨는 당장 쓸 데 있어요? 혼자 사는데 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미정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형부님, 성우가 계속 압박했다. 우리 수아는 결혼이 코앞이에요. 신혼집 없으면 결혼 못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숙이 장 본 것을 들고 들어왔다. 미숙이 분위기를 읽고 물었다. 무슨 얘기해? 성우가 미숙에게 말했다. 미정 씨한테 2억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미숙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아, 우리 수아 결혼 있잖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까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언니도 그래. 미숙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미정이 손을 빼며 일어났다. 언니, 나 좀 쉴게.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언니마저, 가장 믿었던 언니마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언니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미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미숙에게 물었다. 미정이한테 얘기했어?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어머니. 근데 거절당했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쯧쯧. 가족한테 2억도 안 빌려주다니. 성우가 거들었다. 그러니까요. 5억이나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직접 얘기해 볼게. 미정이는 내 말은 들을 거야. 잠시 후 시어머니가 미정의 방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정아, 나야. 어머니, 문 좀 열어줄래?
미정이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미정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정아, 성우한테 들었어. 2억 빌려달라고 했다며?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정아, 우리 수아 알지? 착한 애잖아. 결혼하는데 신혼집이 없으면 어떡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2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미정아, 너 5억 받잖아. 2억 빌려줘도 3억 남는데.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앞으로 살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미정아,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여기서 지냈어? 우리가 챙겨줬잖아.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2억은.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며 중얼거렸다. 가족도 아니네. 미정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다. 육망 신우이의 전화, 그리고 진실의 폭탄. 그로부터 사흘 후, 미정은 혼자 방에 있었다. 언니 가족과의 대화를 최소화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먹었다. 오후 3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정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저 수아예요. 오빠 동생. 미정이 긴장했다. 형부의 여동생, 최수아였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수아 씨. 안녕하세요. 수아가 환하게 말했다. 미정 씨, 들었어요. 5억 받으신다며? 대박이에요. 미정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수아가 신나게 말했다. 우와, 5억. 그럼 미정 씨 완전 부자네요. 미정이 쓰게 웃었다. 부자까지는. 수아가 본론을 꺼냈다. 미정 씨, 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미정이 대답했다. 네, 알아요. 수아가 말했다. 신혼집 보러 가는데 미정 씨도 같이 갈래요? 형수님 미숙이랑 같이요. 미정이 당황했다. 네, 제가요? 수아가 환하게 말했다. 네, 형수님이 돈 생겼다며? 신혼집 보는데 의견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정의 머리가 멍해졌다. 형수님이 돈 생겼다며? 수아가 계속 말했다. 오빠 성우가 그러던데 형수님 동생분이 큰 돈 받으셨다며?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도와주실 거라고. 미정의 숨이 멎었다. 수아가 신나게 말했다. 2억이면 딱 좋은 집 계약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씨, 잠깐만요. 제가 2억을 준다고 누가 그래요? 수아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오빠인데요? 오빠가 형수님 동생분한테 부탁했는데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미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거짓말. 형부가 수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미정이 급히 말했다. 수아 씨, 죄송한데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수아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부가 수아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2억을 준다고. 아직 승낙도 하지 않았는데. 미정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정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실에 성우와 미숙이 TV를 보고 있었다. 미정이 소리쳤다. 형부님. 성우가 놀라 돌아봤다. 미정 씨? 왜 그래요? 미정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씨한테 전화 왔어요. 신혼집 보러 가자고.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부님이 수아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2억 준다고 했다며요? 미숙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미정아,
미정이 언니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언니도 알고 있었어? 형부가 거짓말한 거? 성우가 변명했다. 미정 씨, 그건 수아가 너무 기대하길래 일단 안심시키려고.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다. 안심시키려고요? 제 돈을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미숙이 미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미정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진정하라고요? 언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성우가 일어나며 말했다. 미정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오해요? 형부님, 제가 승낙도 안 했는데 수아 씨한테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게 오해예요? 성우가 입술을 떨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형부님이랑 언니를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숙이 미정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미정아, 우린 지금도 가족이야.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언니네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봤어요. 성우가 항변했다. 미정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미정 씨를 얼마나. 미정이 소리쳤다. 얼마나요? 얼마나 잘해줬어요? 5억 받는다는 소식 들은 다음부터 태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5억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미숙이 급히 말했다. 미정아, 그게 아니야. 미정이 쓰게 웃었다. 그럼 뭔데요? 제가 5억 받는다니까 갑자기 2억 빌려달라고 하고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미정 씨, 우리가 미정 씨 챙겨준 거 생각 안 해요? 집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2억 내놓으라고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정말 힘들어. 수아 결혼 준비하느라.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그건 언니네 일이에요. 제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성우가 화를 내며 말했다. 미정 씨는 당장 쓸 데 있어요? 5억이나 받으면서 2억도 못 빌려줘요? 미정이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형부님, 그건 제 돈이에요. 성우가 비웃었다. 제 돈?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이면 제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언니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읽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미정 씨가 2억 안 빌려준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쳐다보며 말했다. 미정아, 내가 그럴 수 있니? 우리가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정말. 하지만 2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5억 받으면서 2억이 큰 돈이야? 내가 지금 당장 쓸 때라도 있어?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우리 수아는 결혼이 코앞인데 신혼집도 없으면 어떡해. 친정 식구끼리 도와야지.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즉, 혼자 사는데 5억이면 충분하잖아.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정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짐을 쌌다. 미숙이 방으로 따라 들어오며 물었다. 미정아, 뭐 하는 거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갈래요, 언니.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다. 미정아, 진정해.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미정은 짐을 싸서 거실로 나왔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 미정이 현관으로 향했다. 미숙이 미정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다. 미정아, 제발. 미정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언니, 저 이제 진짜 혼자 살게요.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도 아니네.
배은망덕한.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은 어두웠다. 저녁 8시였다. 미정은 근처 고시원을 찾았다.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미정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다. 오늘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증거를 남기기로 했다. 언니 가족이 다시 연락해 올 것이다. 그때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것이다. 미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실망 언니의 본심, 그리고 증거 확보.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 하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미숙이었다. 미정은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네, 언니. 미숙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어디 있어? 집에 와.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전 이제 언니 집 안 갈 거예요.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다. 미정아, 어제는 우리가 좀 심했어. 미안해. 미정이 쓰게 웃었다. 미안하다고요? 언니, 형부가 수아 씨한테 거짓말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죠? 미숙이 침묵했다. 미정이 계속 말했다. 언니, 저 5억 받는다고 하니까 태도 바뀐 거 다 알아요. 미숙이 급히 변명했다. 미정아, 오해야. 우린 진짜 널 위해서.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위해서요? 2억 빌려달라고 한 게 저를 위해서예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정아, 너 정말 당장 쓸 데 있어? 5억이면 혼자 사는데 충분하잖아.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도 똑같았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언니도 형부랑 똑같네요. 제 돈을 언니 돈처럼 생각하는 거죠?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내 언니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니까요? 언니니까 제 돈 달라고 해도 돼요? 미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지금 우리 수아 결혼이 코앞이야. 신혼집 계약금 2억만 있으면 되는데. 미정이 소리쳤다. 그건 언니네 일이잖아요. 왜 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미정아, 우리가 너 챙겨준 거 생각 안 해? 한 달 넘게 집도 내주고 밥도 해줬는데.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2억 내놓으라고요? 미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빌려달라는 거야. 나중에 갚을 건데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계산적인 건 언니예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미숙이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난 진심으로 널. 미정이 말을 끊었다.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들었어요. 형부랑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거. 미숙이 침묵했다. 미정이 계속 말했다. 5억 받는다는 소식 듣고 바로 수아 신혼집 얘기 나온 거. 다 알아요. 미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 알았으면 어때? 가족끼리 도와야지. 미정이 쓰게 웃었다. 가족이요? 언니, 저를 가족으로 봤으면 제 의사부터 물어봤어야죠.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혼자 사는데 5억이 필요해? 2억 빌려줘도 3억 남잖아.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그게 언니가 할 말이에요? 미숙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에휴, 됐어. 너 혼자 잘 살아봐.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후회는 언니가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녹음이 저장됐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다. 언니의 본심을 직접 들으니 더 아팠다. 팔망 압박의 연속, 그리고 반격 준비. 그날 오후 형부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정은 녹음을 켜고 받았다. 성호가 차갑게 말했다.
미정 씨, 생각 바뀌셨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형부님. 못 빌려드려요.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미정 씨,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미정이 말을 끊었다. 잘못 보이면 어쩌실 건데요? 성우가 협박하듯 말했다. 미정 씨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을 텐데. 미정이 차갑게 웃었다. 형부님, 협박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그냥. 미정이 말했다. 녹음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성우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미정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저녁이 되자 언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정은 녹음을 켜고 받았다.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미정아, 내 정말 2억도 안 빌려주는 거야? 미정이 대답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못 빌려드려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너 한 달 넘게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2억은.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친정 식구가 우리 가족 도와야지. 수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네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독설을 퍼부었다. 배은망덕한 것,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녹음이 저장됐다. 다음 날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민수 변호사가 녹음 파일들을 들었다. 총 47건의 통화 녹음이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협박, 강요, 명예훼손까지 있습니다. 미정이 물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미정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개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가 조언했다. SNS나 지역방송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2개 다 할게요. 구망 정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2주 후 미정은 지역방송 인터뷰에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친언니와 그 가족이 제 위자료 5억 원을 노렸습니다. 미정은 증거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다. 통화 녹음 47건, 메시지 213건. 모든 것이 공개됐다. 방송이 나가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성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졌다. 회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수아의 예비신랑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 예비신랑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파혼이었다. 언니 시어머니가 분노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숙과 성우를 불렀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수아 결혼도 망치고. 성우가 변명했다. 어머니 미정이가.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 부부는 쫓겨났다. 미숙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먹이며 애원했다. 미정아, 제발 방송 내용 삭제해줘.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언니 늦었어요. 이미 다 퍼졌어요. 미숙이 울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잘못했어. 제발.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용서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1년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 미정은 작은 카페를 차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5억 중 2억으로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로 북적였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 미정은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평화로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하지만 미정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언니 미숙이었다. 초라한 옷차림, 지친 얼굴.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정아. 미정이 차갑게 쳐다봤다.
주문하실 건가요?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미정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용서는 없어요.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미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언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미숙은 울며 카페를 나갔다. 미정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언니의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미정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저녁 미정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5억 중 1억으로 산 작은 원룸. 깨끗하고 아늑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미정님 잘하셨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사람들 용서 없어야 해요. 응원합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자유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